암호화폐 기업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법적 싸움에서 지출할 총 경비가 2억 달러를 지출했다. 소송에 큰 자신감을 내비치며 소송이 6개월 내 종료될 것이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참석자들과의 대화 중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갈링하우스는 8일 두바이 행사에 참여하고 리플의 미래를 위해 더 넓은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 참석했죠. 8일 같은 날 SEC와의 비공개 회의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비공개라서 그런지 거기에 따르는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어떤 이야기가 주고갔는지는 그들만이 알 수 있겠죠. 지금은 토레스 판사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 아니면 아예 회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정말로 루머였을까? 그것도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들만이 알 수 있겠죠. 너무 깊이 생각하면 머리 아플 겁니다. 자, 일단 갈링하우스는 두바이 행사에서 소송 이야기를 또 꺼냈고 6개월 안에 소송을 끝낼 것이고 자신감을 내비치며 반드시 소송에서 이길 것이다. 소송에서 이길 경우 리플의 정의는 명확해질 것이다. UAE와 유럽연합에 비해 미국은 암호화폐 규제에서 정체되어 있다. 미국이 규제 문제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암호화폐 패권이 타 국가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리플과 SEC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리플이 지출할 비용은 2억 달러가 될 것 같다. 엄청난 금액이죠. 소송에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다른 암호화폐사들은 쏟아부을 수가 있을까요? 리플이니까 가능한 금액이겠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리플은 지금 전체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해 미 정부와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나 큰 금액을 들여가며 어떻게 보면 손해가 막심한데도 끝까지 SEC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자금적 지원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건 모르겠죠. 2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소송 초반엔 리플이 혼자 SEC와 외롭게 싸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리플의 승소를 바라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많죠. 지금 소송 문제로 말들이 많죠. 이럴 줄 알았다. 안 나올 줄 알았다. 리플은 300원 갈 것이다. 소송 결말은 10년 뒤에 나온다 등등. 리플에 실망한 사람들의 말들일까? 아니면 저점에 잡지 못하고 고점에 몰리신 분들일까? 이도저도 아니면 리플을 그냥 싫어하시는 분들일까? 각자의 생각이니 저는 모두 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겠죠.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면 소송 벌써 끝내고 아주 쉽게 대박 났겠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싫어하는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죠. 각자 처한 상황이나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래서 소송이나 금리 정책보다 블록체인의 기술, 리플의 미래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과 우리 구독자들 분들께서는 소송 판결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리플에 관심을 가지고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구나. 이런 정보 정도만 알고 있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것이 돈이 얽혀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특히 미국은 더 신중해야겠죠. 첫 발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따라서 미국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엄청난 이득을 볼 수도 있겠죠. 어떤 게 이득일까?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토레스 판사도 마찬가지겠죠. 토레스 판사도 미국 시민입니다. 미국에 엄청난 손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SEC와 리플 소송은 그만큼 큰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토레스 판사에게는 엄청난 중압감이 있겠죠. 일단 미국의 발전도 생각해야 하고 법과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겠고 어느 한쪽으로 이게 치우친다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과장해서 말한다면 암호화폐 역사상 최악의 판결이었다. 이런 불명예를 얻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모든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견해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 강한 사람들은 주변의 소리가 아예 들리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려는 경향이 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분들일수록 저는 발전이 느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견해를 다 들어보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야겠죠. 실제로 제 지인분들도 리플에 대한 투자를 하시고 계시고 저와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리플 500원 본다. 그때 들어가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든 게 음모가 있다. 뭐 갈링하우스, 자넷 앨런, 갠슬러 모두 한 통속이다.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죠. 저는 리플을 장기로 보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의 가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미국이나 세력들은 좋아할 것이다. 투자는 투심의 반대로 가야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겠죠. 저같이 리플의 가치와 미래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뭐 소송, 금리 다 필요 없겠죠. 지금의 가격 아무런 의미도 없겠죠. 그래서 저는 리플의 가격을 잘 보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지금도 리플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가격이 더 하락한다면 추가 매수할 수 있겠죠. 지금 가격에 너무 민감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쉽게 소비할 수 있고 사실상 가장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고 쉽게 소비해 버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다들 알고는 계시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너무 쉽게 써버리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죠. 우리의 삶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하다면 아주 천천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죠. 무한하지 않는 인생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성공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도 조급할 수 있고 실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저희 정보방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됩니다.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UAE로 확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크게 뒤처져 있다. 갈링하우스는 미국의 정책보다 정치를 앞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규제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UAE를 인터내셔널 허브로 고려하고 있다고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8일날 밝혔습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 허브 구축을 위한 본거지를 찾고 있다. UAE는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시장으로서의 확장과 이들 지역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암스트롱은 말합니다. 두바이 핀테크 서밋 2023 행사 패널에서 UAE는 지역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잠재적인 국제 허브가 될 것 같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UAE는 코인베이스가 관심을 두고 있는 두 개 지역인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전략적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코인베이스가 미국 규제 당국과의 갈등 때문에 해외로 본거지를 옮길 가능성에 대해 암스트롱은 중요한 시장인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UAE 규제 접근 방식은 미국에 비해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가 공식적으로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것이 사실 좋겠죠. 아무리 달러의 붕괴, 금융위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 시장의 규모와 영향력은 엄청나죠. 이것은 뭔가 코인베이스와 뒷거래가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속셈인 걸까? 최근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코인베이스 행보는 정부와 살짝 친근해진 느낌이 들어요. 지금 나오는 데이터적으로 살펴본다면 말이죠. 속내는 누구도 모르겠죠. 이것은 스스로 잘 판단해 보셔야 하겠죠. 미국을 떠나지 않겠다. 리플 재상장은 소송과 관계없다. 면밀히 검토하고 재상장 고려하겠다. 하루 이틀 사이에 달라지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행보.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각자 스스로 판단하시면 좋겠죠.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 보시고 계시겠죠. 앞으로 세상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욱 재테크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만 일해서는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이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재테크밖에 없다는 거죠.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일해도 집 한 채 못 산다는 걸 깨닫고 저는 재테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주식으로 시작했지만 암호화폐가 나오고 나서부터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고 이거다. 이걸 해야겠다.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했었고 엄청난 하락을 맞고 개털이 되어버렸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 거기에 대출받은 돈까지 모두 싸그리 물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체로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더 힘든 시기일 수도 있겠죠. 그 심정 너무나도 제가 잘 압니다. 포기하지도 못하겠고 버리자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자포자기하게 되어버리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창피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겠고 끔찍했습니다. 그 심정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러신 분들은 저희 정보방에서 도와드립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암호화폐가 뭔지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암호화폐 투자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거의 대부분 투기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들어오게 될 코린이 여러분들도 시작은 대부분 투기로 시작하게 되겠죠. 투심이라는 것을 세력들은 아주 잘 이용합니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셔야지만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겁나서 팔아버리는 이런 식의 트레이딩을 하시면 무조건 손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시는 거죠. 저희 정보방에서 이런 트레이딩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비트코인, 이더, 리플 같은 가치 있는 종목들은 장기로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로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투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능력이다. 투자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차트 분석, 투심, 유동성 체크, 세력들의 움직임, 손익비 등 아주 꼼꼼하게 계획하고 자신의 자산의 소중함을 가지신다면 단기 투자도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체크해서 단기로 수익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수익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사서 무작정 기다린다. 언젠가는 오른다. 이건 트레이더가 아니죠. 결국에 어디서 매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도하기 전까지는 수익을 보고 있더라도 본 게 아니죠.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어렵다. 욕망, 욕심, 투심 버려야 합니다. 저희 정보방 분들 올해 3배 이상씩 수익 보셨고 매일 이렇게 수익 인증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요즘 리딩방이라고 해서 금전 요구하거나 후원 요구, 멤버십 가입해라 등등 이런 곳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평생 무료로 갑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힘드신 분들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기에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항상 행복으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인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을 위해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도움 받으시고 저희와 같이 앞으로 평생 재테크 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평생에 몇 번 정도 온다고 하죠.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큰 수익 보시고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암호화폐 기업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법적 싸움에서 지출할 총 경비가 $2억 달러를 지출했다.
소송에 큰 자신감을 내비치며 소송이 6개월 내 종료될 것이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참석자들과의 대화 중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갈링하우스는 8일 두바이 행사에 참여하고 리플의 미래를 위해 더 넓은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 참석했죠. 8일 같은 날 SEC와의 비공개 회의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비공개라서 그런지 거기에 따른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어떤 이야기가 주고갔는지는 그들만이 알 수 있겠죠. 지금은 토레스 판사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 아니면 아예 회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정말로 루머였을까? 그것도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들만이 알 수 있겠죠. 너무 깊이 생각하면 머리 아플 겁니다. 자, 일단 갈링하우스는 두바이 행사에서 소송 이야기를 또 꺼냈고 6개월 안에 소송을 끝낼 것이고 자신감을 내비치며 반드시 소송에서 이길 것이다. 소송에서 이길 경우 리플의 정의는 명확해질 것이다. UAE와 유럽연합에 비해 미국은 암호화폐 규제에서 정체되어 있다. 미국이 규제 문제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암호화폐 패권이 타 국가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리플과 SEC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리플이 지출할 비용은 2억 달러가 될 것 같다. 엄청난 금액이죠. 소송에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다른 암호화폐사들은 쏟아부을 수가 있을까요? 리플이니까 가능한 금액이겠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리플은 지금 전체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해 미 정부와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나 큰 금액을 들여가며 어떻게 보면 손해가 막심한데도 끝까지 SEC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자금적 지원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건 모르겠죠. 2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소송 초반엔 리플이 혼자 SEC와 외롭게 싸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리플의 승소를 바라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많죠. 지금 소송 문제로 말들이 많죠. 이럴 줄 알았다. 안 나올 줄 알았다. 리플은 300원 갈 것이다. 소송 결말은 10년 뒤에 나온다 등등. 리플에 실망한 사람들의 말들일까? 아니면 저점에 잡지 못하고 고점에 몰리신 분들일까? 이도저도 아니면 리플을 그냥 싫어하시는 분들일까? 각자의 생각이니 저는 모두 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겠죠.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면 소송 벌써 끝내고 아주 쉽게 대박 났겠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싫어하는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죠. 각자 처한 상황이나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래서 소송이나 금리 정책보다 블록체인의 기술, 리플의 미래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과 우리 구독자들 분들께서는 소송 판결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리플에 관심을 가지고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구나. 이런 정보 정도만 알고 있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것이 돈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특히 미국은 더 신중해야겠죠. 첫 발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따라서 미국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엄청난 이득을 볼 수도 있겠죠. 어떤 게 이득일까?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토레스 판사도 마찬가지겠죠. 토레스 판사도 미국 시민입니다. 미국에 엄청난 손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SEC와 리플 소송은 그만큼 큰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토레스 판사에게는 엄청난 중압감이 있겠죠. 일단 미국의 발전도 생각해야 하고 법과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겠고 어느 한쪽으로 이게 치우친다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과장해서 말한다면 암호화폐 역사상 최악의 판결이었다. 이런 불명예를 얻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모든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견해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 강한 사람들은 주변의 소리가 아예 들리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려는 경향이 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분들일수록 저는 발전이 느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견해를 다 들어보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야겠죠. 실제로 제 지인분들도 리플에 대한 투자를 하시고 계시고 저와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리플 500원 본다. 그때 들어가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든 게 음모가 있다. 뭐 갈링하우스, 자넷 앨런, 갠슬러 모두 한 통속이다.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죠. 저는 리플을 장기로 보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의 가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미국이나 세력들은 좋아할 것이다. 투자는 투심의 반대로 가야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겠죠. 저같이 리플의 가치와 미래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뭐 소송, 금리 다 필요 없겠죠. 지금의 가격 아무런 의미도 없겠죠. 그래서 저는 리플의 가격을 잘 보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지금도 리플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가격이 더 하락한다면 추가 매수할 수 있겠죠. 지금 가격에 너무 민감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쉽게 소비할 수 있고 사실상 가장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고 쉽게 소비해 버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다들 알고는 계시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너무 쉽게 써버리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죠. 우리의 삶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하다면 아주 천천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죠. 무한하지 않는 인생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성공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도 조급할 수 있고 실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저희 정보방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됩니다.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UAE로 확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크게 뒤처져 있다. 갈링하우스는 미국의 정책보다 정치를 앞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규제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UAE를 인터내셔널 허브로 고려하고 있다고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8일날 밝혔습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 허브 구축을 위한 본거지를 찾고 있다. UAE는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시장으로서의 확장과 이들 지역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암스트롱은 말합니다. 두바이 핀테크 서밋 2023 행사 패널에서 UAE는 지역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잠재적인 국제 허브가 될 것 같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UAE는 코인베이스가 관심을 두고 있는 두 개 지역인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전략적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코인베이스가 미국 규제 당국과의 갈등 때문에 해외로 본거지를 옮길 가능성에 대해 암스트롱은 중요한 시장인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UAE 규제 접근 방식은 미국에 비해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가 공식적으로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것이 사실 좋겠죠. 아무리 달러의 붕괴, 금융위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 시장의 규모와 영향력은 엄청나죠. 이것은 뭔가 코인베이스와 뒷거래가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속셈인 걸까? 최근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코인베이스 행보는 정부와 살짝 친근해진 느낌이 들어요. 지금 나오는 데이터적으로 살펴본다면 말이죠. 속내는 누구도 모르겠죠. 이것은 스스로 잘 판단해 보셔야 하겠죠. 미국을 떠나지 않겠다. 리플 재상장은 소송과 관계없다. 면밀히 검토하고 재상장 고려하겠다. 하루 이틀 사이에 달라지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행보.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각자 스스로 판단하시면 좋겠죠.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 보시고 계시겠죠. 앞으로 세상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욱 재테크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만 일해서는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이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재테크밖에 없다는 거죠.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일해도 집 한 채 못 산다는 걸 깨닫고 저는 재테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주식으로 시작했지만 암호화폐가 나오고 나서부터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고 이거다. 이걸 해야겠다.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했었고 엄청난 하락을 맞고 개털이 되어버렸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 거기에 대출받은 돈까지 모두 싸그리 물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체로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더 힘든 시기일 수도 있겠죠. 그 심정 너무나도 제가 잘 압니다. 포기하지도 못하겠고 버리자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자포자기하게 되어버리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창피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겠고 끔찍했습니다. 그 심정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러신 분들은 저희 정보방에서 도와드립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암호화폐가 뭔지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암호화폐 투자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거의 대부분 투기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들어오게 될 코린이 여러분들도 시작은 대부분 투기로 시작하게 되겠죠. 투심이라는 것을 세력들은 아주 잘 이용합니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셔야지만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겁나서 팔아버리는 이런 식의 트레이딩을 하시면 무조건 손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시는 거죠. 저희 정보방에서 이런 트레이딩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비트코인, 이더, 리플 같은 가치 있는 종목들은 장기로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로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투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능력이다. 투자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차트 분석, 투심, 유동성 체크, 세력들의 움직임, 손익비 등 아주 꼼꼼하게 계획하고 자신의 자산에 소중함을 가지신다면 단기 투자도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체크해서 단기로 수익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수익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사서 무작정 기다린다. 언젠가는 오른다. 이건 트레이더가 아니죠. 결국에 어디서 매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도하기 전까지는 수익을 보고 있더라도 본 게 아니죠.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어렵다. 욕망, 욕심, 투심 버려야 합니다. 저희 정보반 분들 올해 3배 이상씩 수익 보셨고 매일 이렇게 수익 인증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요즘 리딩방이라고 해서 금전 요구하거나 후원 요구, 멤버십 가입해라 등등 이런 곳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평생 무료로 갑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힘드신 분들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기에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항상 행복으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인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을 위해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도움 받으시고 저희와 같이 앞으로 평생 재테크 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평생에 몇 번 정도 온다고 하죠.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큰 수익 보시고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